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지난 시간에 그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요 그림?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선생님이 좀 잘랐습니다. 끊고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임진왜란의 전개와 극복 과정에 대해서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동아시아 3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뭡니까? 명분은 일본이 쳐들어올 때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것이니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 또는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것이니까 길을 안내해라. 정명향도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해서 부산을 점령하고 제승방략의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조선 육군의 패배, 상주전투, 충주 탕금대 전투, 용인전투에서 패배한 조선군대 결국 한성이 점령당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정부를 둘로 나누죠.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하면서 광해군이 이제 근왕병을 모집하는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나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요동이 먹히게 되면 안 되니까 중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그래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였죠. 육전에서는 계속해서 패배했지만 수군에서 이제 옥포, 당포 이제 조선군의 승리 소식이 들려지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산도 대처, 한산도 해전에서 조선군이 승리하면서 남해의 채권은 일본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수륙병진 정책, 작전이 좌절되는 거죠. 육지에서도 이제 그 진주전투, 그리고 충청도 금산전투, 조헌, 영규,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이치전투 등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라도 쪽으로 육지에서 일본군이 진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차단됩니다. 이로써 이제 일본군은 전라도 곡창지대를 털어서 군량미를 확보해서 바다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작전이 실패하면서 바다를 통한 군량미 보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평양까지 진격했던 일본군은 점차 힘들어집니다.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에 맞는 지리적인 전술을, 향토 지리지에 맞는 전술을 쓰게 되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인 홍의장군 곽재우는 정암진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의 상륙을 좀 막았고, 그리고 이제 뭐 김면, 고령의 김면 같은 사람은 경상도 일대에서 큰 활약을 해서 저들의 보급로 차단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병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그리고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영규, 이런 승병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병들은 나중에 관군으로 편입되면서 관군의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명나라군과 함께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며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평양성의 고니씨는 이제 남쪽으로 퇴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라도 목사였던, 전라도의 이제 관찰사였던 도원수 권율 장군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군대는 일본군을 쫓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행주대첩 설명을 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할 때 안 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보시면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탈환하고 신나게 쫓아갑니다. 권희씨의 군대를 추격하죠.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라도 쪽에 있던 권율의 부대도 이제
북상을 하는 거죠. 조명연합군, 명나라 군대 연합해서 수도 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패배하면서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에서 나오질 않고 올라갔던 권율은 수원, 독산, 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올라가서 행주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군은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이 행주 산성을 점령하고 있는 권율이 믿겠죠. 그 옆에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치 전투에 대한 복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권율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죠. 한양에 있던 일본군이. 이걸 권율 장군이 막아낸 게 행주 대첩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행주대첩, 벽제간 전투는 명나라가 패배했고 행주대첩은 조선군이 승리합니다. 일본군은 이제 휴전을 제의하고 일본의 이 휴전 협상을 주도했던 게 고니시, 명나라의 시뮤경. 몇 년에 걸친 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일본군은 다시 북상합니다. 이걸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휴전 중에 이제 조선군은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조총이 있어야겠다 해서 훈련 도감을 설치해서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이루어진 훈련 도감 부대를 만듭니다. 이때 조총을 제작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항복한 외장 사야가 김충선입니다. 그리고 명나라군이 가지고 왔던 화포, 불랑기포, 보면 이건 뭐 모포하고 자포로 나눠져 있다는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모포는 엄마포, 이 안에 이제 아들 포를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장착을 시킨 후 쏘는 겁니다. 최초로 우리가 쓰게 된 후장식 대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빵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군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정유재란 때 이제 2차 진주성 전투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조선수군은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잘리고 모함을 받아서 물러나게 되고 원균이 조선수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만 7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의 유일한 패배, 하지만 거의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라도 땅이 일본군에게 유린되고, 일본군은 많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코무덤, 귀무덤, 코, 귀를 잘라가서 지금도 이총 해서 귀무덤이 일본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때 문화재들을 집중적으로 약탈당합니다. 이때 이렇게 남원성을 점령했던 그 시마지 요시로에게 끌려갔던 그 심당길 같은 사람, 그리고 공주 일대에서 살다가 끌려갔던 이삼평 같은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도자기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북상하고 있던 일본군도 직산 전투, 천안 직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복귀해서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방어에 급급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다시 남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토요토미가 죽으면서 왜군은 철수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급감하죠. 7년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불타버립니다. 토지대장도 불타고 호족도 소실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거둘 땅도 제대로 없고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거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은 굉장히 궁핍해지죠. 그러자 나라에서는 이제 이름칸이 비어있는 첩지, 명예직을, 관직을 파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신분 질서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신분 질서 자체가 크게 요동치게 되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들과 건축물들이 타게 되죠. 대표적인 게 그 가토 키요마사가 불태워버린 불국사, 그리고 선조가 도망치자 열받아서 백성들이 불질렀다고 전해지는 경복궁, 그리고 4대 사고 중에서 전주 사고 빼고 나머지 사고는 다 불타버렸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 실록 등이 다 불타게 됩니다.
일본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예, 에도 막부로 정권이 바뀝니다. 에도는 지금의 어디? 지금의 어디일까요? 에도 막부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 에도. 이쪽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다음에 오사카를 근거로 삼고 있었던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가 죽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이제 싸우는 거죠. 세키가하라 전투. 이 전투에서 이제 동군이 승리하면서 정권이 바뀝니다. 에도 막부가 수립되는 거죠. 이들은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하고, 이제 전쟁 났으니까 국교가 단절돼 있었는데 재개를 요청하면서 통신사를 파병해 달라고,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한사로 사명대사가 가가지고 포로들도 좀 데리고 오고요. 이들은 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쇼군이 교체될 때 그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의 기술자들, 활자 인쇄공들, 그 다음에 도공들, 성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고,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조선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래되게 됩니다. 성리학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심수관은 심당길 요 양반의 후손들이 이제 이름을 심수관으로 쓴 건데 심당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선생님이 재밌는 말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 가토 키요마사 2군 대장이었던 가토가 돌아가서 쌓은 성이, 자신의 근거지에 쌓은 성이 구마모토 성인데요. 이 구마모토 성을 쌓을 때 기여한 인물이 조선인 환관 출신 김환입니다. 원래 임해군을 모시던 내시 환관이었는데, 황에 대해서 임해군이 포로로 잡힐 때 같이 잡혔다가 가토를 따라서 일본까지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을 쌓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가토가 아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토의 무사가 되죠.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가 죽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주군이 죽자 할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인이 일본의 사무라이가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일본의 사무라이 출신으로 사야가 같은 사람은 조선에 충성하는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으로 귀화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명나라 사람 두사충은 이여성의 부관으로 왔다가 나중에 대구에 정착해서 지금도 대구 근대 골목길에 가보면 두사충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명나라는 조선에 무리하게 원정군을 보냈다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부담을 갖죠. 그래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 틈에 이제 여진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조선과 명이 약해지니까, 자신들을 간섭하던 세력이 약해지니까 급성장해서 결국 나라를 세우죠. 후금을 세우고, 그 후금이 청나라가 돼서 결국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중국 왕조 교체를 겪게 됩니다. 뒤에 오늘은 여기까지